세 번째 과목 법규입니다. 81번입니다. 다음 중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채용 서류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찾는 문제이네요. 1번 구인자는 확정된 채용 대상자, 합격한 채용 대상자이네요. 합격하신 분이 채용 서류를 왜 반환합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합격하신 분은 보통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불합격하신 분은 내 개인정보가 나와 상관없는 회사에 있을 예정이니까 청구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확정된 채용 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반환하여야 한다인데요. 이것은 그렇죠. 채용을 도전했던 사람들 중에 떨어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구직자로부터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 사장님은 회사원들은 이미 직장인들은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하는 채용 서류를 다시 전달하여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요,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2번 답 하긴 했지만 3번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은 구직자가 채용 서류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그렇죠. 결과 발표해서 합격한지 불합격했는지 알고 난 그 이후로부터 이 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으나 접수한 날인지 아닌지 언제인지를 잘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서류 반환은요, 그 비용을 구인자 회사에서 되는 거고요. 채용 서류 접수에 보낼 때는 구직자가 자기 돈 들여서 우편 보내고 회사에서 반환할 때는 회사에서 자기 돈 들여서 구직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확인하시면 쉽게 2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인데요. 기읍 어떤 것은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주체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상관이 없겠네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주체의 권익의 보장을 위해서 몇 년마다 기본계획, 우리 기본계획 나와서 항상 5년을 생각하면은 거의 다 답이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개인정보는 5년 길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체크하시는 거 보셨죠? 예전에는 5년도 있었으나 요즘엔 1년 단위로 거의 체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본 계획 유일하게 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3년이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5년이 우리가 5년이라고 생각했던 그 5년이 보기에 없어서 그나마 한 번 더 생각할 틈이 생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3년입니다. 83번입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나오는데요. 개인정보라 하는 것은요. 성명이나 주민번호, 법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주체는 개인, 자연인만 있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가 주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8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거 찾는데요. 이게 다 맞는 얘기네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란 현존하는 이미 회사에 남자만 있고 여자만 많은 경우에 이번 모집 대상자를 특히 여자를 많이 뽑겠다, 남자를 많이 뽑겠다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이라고 하지 않고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은 사업 전체가 다 적용되긴 하지만 교육, 배치, 승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아니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건 어떤 말이 나와도 5명 전체가 다 해당하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성희롱 교육하는 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4번에 딱 나오네요. 일단 분기별로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라는 것과 상시 10명 미만과 이미 그 직장에 여성이 대부분, 남성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교육 말고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까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85번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것 무엇이냐면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이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어떻게 퇴직하고 퇴직금 얼마 만에 받나요? 그렇죠. 퇴직한 그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자기가 연월차에 붙여가지고 뒤에 휴가 있으면 회사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퇴사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상적인 멘트니까 그럴 수 있다가 당연한 것입니다. 86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알맞는 것 찾으라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신청해도 되고 다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하면은 일시불로 그렇죠.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후부터 끝나고 12개월 이내라는 것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7번입니다.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인데요. 1번,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구인 광고는 게재하면 안 되죠. 무슨 일인지 알고 올립니까? 요즘에는 올라온 것들 중에서도요, 정말 보이스피싱이랑 관련된 것들 많거든요. 주의해서 정말 지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처벌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음주운전 걸리면은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 한다고 봐주지 않는 것처럼 이런 일,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면 무조건 다 처벌받기 때문에 올라온 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될 판이다. 이거 틀렸다. 2번,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게재하지 않으면 구인자는 어떻게 구직자에게 연락을 하고 구직자는 가고 싶은 회사 구인자 담당자에게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맞게 하려면은 연락할 수 있게 기재하던지 직업정보 제공 매체 자체의 주소와 연락처는 게재하지 않을 것 이렇게 바뀌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8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 자격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사업주는요, 당연히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되고 하지 아니하면은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자영업자는 자기가 사장님이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고요. 네 번째, 이런 취득과 상실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아니고 또 특히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고 다음 달 큰 회사를 생각하면은 한 담당자가 인당 개개인별로 14일 챙기기도 바쁘고 그럼 매일 이 일만 하기에도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번 달에 다 오신 분들을 다음 달에 한꺼번에 한 번에 정리해서 15일까지 그러니까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9번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의 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데요. 취업지원은 그렇죠. 지원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취업지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수급 자격자는요. 내가 수급 자격자예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어떻게 수급 자격이 인정된 사람, 누구에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로부터 수급 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우리는 수급 자격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수급자는요, 이렇게 자격이 인정되어서 이제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될이 아니라 받게 된 또는 받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89번에 3번 틀렸고요. 넘어가서 9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사업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도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쩔 수 없어요. 수상 배 몰고 가던가 항공 가다가 마음대로 쉴 수도 없고, 그리고 파이프라인 운송 이렇게 하다가 쉬면은 터질 수도 있겠죠. 어떤 화물차 같은 트럭. 그런데 노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 여객, 승객, 택시라든지 지방 왔다 갔다 하는 고속버스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아니다, NO. 이것은 노선, 여객, NO입니다. NO.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잘 정리하시면서 9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데요. 최저임금법과 그리고 남녀고용 어쩌고저쩌고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가사 사용인가, 그렇죠. 그리고 선원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계속해서 강조했었어가지고 1번 하면은 4번까지 저절로 맞는 이야기인지 볼 수 있으실 것이고요. 2번에 보면은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성과 소득 분배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대빵은 뭐였죠?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그리고 이거 경제부 장관이 하면은 우리 최저임금법 자체가 우리한테 시험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답 3번입니다. 9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경우에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됩니다. 그게 3개월. 정확하게 잘 적혀져 있네요. 두 번째,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을 때는 일부를 공지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합의했으니까, 그리고 규정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의 그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연계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네 번째,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갑자기 나오면 안 됩니다. 휴업 수당이나 휴업과 관련되는 모든 보상 같은 것은요. 뭐라고요? 원래 받던 내 임금,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9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령상 아니네요. 제가 안 넘겨놓고 읽었네요. 93번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임금에 대한 설명. 이번에는 여기에 관련해서 임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주는요. 다른 사업 내의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렇죠. 다른 사업, 다른 회사에서 은행 같은 일을 봤다고 해서 우리 은행과 신한은행이 똑같이 월급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동일 사업 내에 동일 노동, 동일 가치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두 번째,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서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꼼수 쓰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성, 기술, 노력. 이런 거 아닙니다. 기술, 노력은 맞는데 기술, 노력, 그리고 책임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지 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남성, 여성 어떻게 해요? 그럼 남녀 고용 차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틀렸고요. 마지막에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 후 기준을 정할 때는 노사 협의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다 라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4번입니다. 노동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이 멘트 나오니까 맞아요. 정하는 자에 한해서는 가질 수도 있고 정해서 못 가질 수도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는 당연히 성별에 없이 평등하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눈 크게 뜨고 봐야 된다. 우리 여성 그리고 또 여기는 아니지만 연소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계속 강조했던 여성과 연소자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런 문항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5번입니다.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당연히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하면 안 되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한정치상자, 금치산자이니까 안 돼요. 자기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한 자들도 할 수는 있는데 2년이 지나야 할 수 있지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취소를 당해본 사람은 7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5년 이상이네요. 그럼 7년이 지난 자는 할 수 있다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문제를 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체에는요. 7년 나오면은요. 맞는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거를 묻던 맞는 것을 묻던 7자를 보면은 주의 있게 보시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9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령상 근로자의 정의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요. 이 1번 짧은 것을 보니까 단시간 근로자니까 해당이 없고요. 국민평생능력개발법과 그리고 뭐요? 그렇죠. 틀릴 뻔했네요. 이거죠. 이거는 근로기준법과 뭐라고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해당하는 근로자이고요. 저도요. 이렇게 순간순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금방 정신 차리는 것이 우리가 합격으로 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저처럼 좀 재수 없을 수 있지만 이미 합격의 그 선을 넘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실수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여러분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럴수록 한 번 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하시면은 또 실수했거니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와 실수하지 않게 순간적으로 한 번씩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실수해서 민망해서 이 말 저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것과 한 세트이고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은 바로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것도 뭐에 해당하죠? 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과 한 세트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근로자가 이것으로 한 세트라는 것 강조드리면서 9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미성년자도 그렇죠. 근로계약할 수 있습니다. 연소자이기도 하고요. 또 더 어린 친구들은 취업인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직인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 문제 보시기 편리하실 것 같네요. 틀린 거 찾는데요.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자인 경우에는 1일에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고요.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뺏기고 아빠가 갖고 가면은
근로자가 미성년자 근로자가 저 월급 안 받았습니다 하고 사장님한테 가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는요, 월급을 준 것이 아니죠. 우리 월급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 해당하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용기가 없어서 잘 못하는 것이고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옆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직업상담사가 아니면 직업상담사가 아니더라도 꼭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9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안정법령상 유료 직업 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경력은 2년 있거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거나입니다. 2년 맞고요. 그리고 2년 맞고요. 이거는 대기업에서 노무관리한 사람으로 1년 이상이라서 답 3번 확인하면서 9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공급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나오는데요. 공급과 파견만 허가이다라는 거 잘 생각하십니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는 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근로자 공급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국내는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아주 감사하게 눈에 딱 띄네요. 국외는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1억, 자본금 1억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억 숫자가 크다 보니까 0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10억 아닙니다. 1억은 있어야 한다 해서 틀린 거 답 3번입니다. 100번입니다. 100번. 뭔가 이제 100번만 보면 우리는 100점, 만점, 그것이 60점이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서 또 해버렸습니다. 자, 100번입니다. 100점 맞는 우리가 봅시다.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 10명 이상 근로하는 곳이 있는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지요. 그래서 틀린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하여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 시에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의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작성할 때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만들거나 아무런 어떤 긍정, 부정이 없을 때는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하게 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나오면 10명 잘 생각하시고요. 신고하는 것 하시고요. 작성할 때 괜찮으면 의견, 뭔가 불리하게 할 때만 무엇을 얻는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의 합격을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보다가 저 하지영이 더 많이 바라고 있다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보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